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영검입니다. 오늘도 심수창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가 KBO 40주년을 뭐 저희 자체적으로 기념하면서 레전드 분들을 모셨는데 오늘 만날 레전드 분도 역시나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그 선수 이러실 겁니다. 특히나 이분은 심창 해설위원과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아, 맞습니다. 네. 저희 또 직속 선배이시고 또 한양대 대선배님. 한국의 하버드대학교. 또 그 얘기할 줄 알았어. 내가 그 얘기할 줄 알고 먼저 칠라 그랬는데. 대선배님이 또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셨고 이럴 때마다 제가 좀 오늘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약간 이게 좀 입에 입스가 오는데 오늘도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뜸들이지 않고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야구를 평정한 한양대 정민태 선수를 만났고 한양대에는 좌땡땡 우민태가 있습니다. 그 우민태인 정민태 선수를 만나봤기 때문에 오늘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야구계 평온화 대성불패 구대성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저 진짜 저도 너무 팬이었고 사실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안 되셨기 때문에 오늘 더 기대가 됩니다.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실 텐데 먼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전 야구선수 구대성입니다. 말을 어떻게 이어갈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처음에 뭐 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뭐 유튜브는 물론이고 뭐 방송에서도 사실 찾아뵙기 힘든 분인데 오늘 스토킹 섭외에 이렇게 응해주신 이유가 뭔가요? 저도 이거 시청하는 사람으로서 스토킹을 보세요? 네, 구대성 선수가 스토킹을 보세요? 집에서 이제 집사람이 좀 많이 보여주는 편이거든요. 이것저것.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네. 저렇게 나가면은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내가 좀 더 웃길 하면서 수 있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성공했다. 형 우리 성공했다. 이제 글로벌하다. 진짜. 혹시 재밌게 보신 편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거는 이종범. 제가 듣기로 원래 이종범 감독님이랑도 원래 친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친하죠.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대표팀을 하고 뭐 프로 때까지 뭐 WC까지 같이 가고 하는데 그 친구처럼 재밌는 친구도 또 없죠. 진짜 재밌죠. 저희 선배인 한명재 캐스터가 구대성 감독님도 진짜 웃긴 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종범, 구대성 누가 더 웃깁니까? 저는 이종범 그 친구를 못 따라가요. 진짜요? 예. 이종범 감독님도 원래 이게 쉬시거나 이럴 때는 약주하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예. 술 약간 부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종범. 저보다는 세요. 진짜요? 예. 그렇게 잘 마시시는구나. 예. 근데 이종범 그 감독님은 템포가 진짜 빨라. 성격만큼. 뭐 안 좋아하나 야 들어라. 뭐다. 도루할 때 그 얘기 있어요. 다음 타자가 투수랑 상대하는 거 기다리는 게 답답해갖고 도루했다는 얘기 있던데 이거 사실입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투수 저도 왼손잡이지만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은 사실 웃으면서도 아예 뛸랑뛰어 하고 던지는 편이거든요. 어차피 뛰면은 뭐 살 확률이 제일 많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또 질론코리아 감독도 하면서 호주에 그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스토킹 녹화하고 바로 호주 가신다면서요? 예, 지금 이제 일정을 원래 이틀 전이었었는데 저 뒤로 좀 미뤄가지고 여기 출연하고 싶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스토킹. 여기 난 찾아보시는지 진짜 몰랐어. 이런 레전드 선수분이 본인의 일정까지 밀어가시면서 스토킹을 위해서 나와주셨다는 게. 그리고 또 저는 감사한 게 오늘 저희한테 호주가 사실 꿀이 또 엄청 유명한데 꿀 선물 주시고 책 선물까지. 그리고 저는 여기 직접 사인도 해주셨어요. 나도 해줬어. 그래요? 나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제 이름까지. 제 이름 사실 이렇게 정용 검 이렇게 딱 써주시기 쉽지 않은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꿀도 잘 먹겠습니다. 대성불패, 구대성은 지지 않는다라는 책인데 어떤 이야기들 담겨 있나요? 제 어렸을 때부터 야구 그만할 때까지 아마 다 들어있을 거예요. 저도 한번 써야겠는데? 수창 필패? 반드시 패한다. 수창 필패. 너무 크게 웃는다. 너무 미안합니다. 너무 웃겼어요. 그 심창 선수가 18연패 한 건 알고 계시나요 혹시? 많이 들었어요. 저 실질적으로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그 얘기를 딱 듣고 사실 10승 하는 것도 힘든데 8패는 더 힘든 걸 한 것 같아요. 그럼요.
마운드에 남아있기가 감독들이 그렇게 패전하는 투수를 남겨 그만큼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 역시 야구하셨던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죠. 아, 그러니까. 아무튼 구대성 선수의 이야기 이 책에 또 담겨 있다고 하니까 스토킹 보시면서 이 책 보시면 아 이때 얘기 이러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대성 선수로 저희가 호주에 야구가 있다는 거를 모르셨던 분들 많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중계도 했었고 호주 리그에서 선수도 하고 감독도 하셨는데 호주 리그가 어떤 리그인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제가 호주로 갔었을 때는 호주가 야구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거든요. 팀이나 선수들이 이렇게 대처를 보면은 우리나라 한 대학교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예,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프로에 딱 들어가서 딱 던지는데 우리나라 1.5군 애들보다는 낫더라고요. 수준이. 예. 그때 당시에는 변화구를 조금 대처가 늦더라고요. 변화구를 대처가 좀 있지만 직구는 160 던지는 선수들도 있어요. 저도 중계할 때 보면은 호주 리그에서 이제 메이저 리그 마이너에 있는데 호주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지금 메이저 리그 어린 스타 플레이어 중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호주 리그도 그만큼 유망주들이 많이 오는 리그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한 팀에 한 6명이 마이너리그 유망주 선수들이 오거든요. 그리고 구대성 선수가 호주 리그로 넘어간 게 그 2010년에 국내 무대 은퇴하고 나서 호주 리그에서 무려 2015년까지 뛰시고 은퇴를 하셨었잖아요. 네. 현역으로 계속 뛰고 싶다라는 의지가 좀 강하셨었나 봐요. 예, 그게 강했었는데요. 한 50대까지는 네. 야구를 하고 싶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왜 그만뒀냐면은 허리에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사를 지금 한 3번 정도 맞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데 요 근래에 좀 좋아져가지고 다시 몸을 좀 만들고 있죠. 아 다시 선수를 하시려고 몸을 만드신다고요? 선수 뭐 프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그 뭐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독립리그 정도요. 아니 그럼 구속 지금 보통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한 130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혹시 최강야구로 보십니까? 최강 야구는 보고 있어요. 저 선수보다는 잘 던질 것 같은데 하는 선수. 여기 후배님 무단 그런 질문을 왜 하는 거예요? 괜히 질문해. 갑자기 피곤해졌는데? 아 그럼 만약에 최강야구에서 한번 던지실 수 있냐 이런 제의가 오면은 저는 영광이죠. 이렇게 후배님들하고 네. 같이 야구하면서 네. 예,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데요. 만약에 이 최강야구 팀이 호주 리그에 들어가서 한다면 한 어느 정도의 그게 될 것 같아요? 그 선수들이 그래도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적응이 빠르니까는 진롱하고 하면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연습을 하다 보면 자기가 했던 그래도 그 실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재밌는 게임은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해졌어.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2015년에 은퇴하시고 이제 감독 코치로 활동을 했는데 갑자기 2019년 1월에 등판 기록이 생겼어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갑자기 감독님이 저기서 옷을 자켓을 막 벗으시고. 지금 주루 코치도 같이 베이스 보고 계셔서 헬멧 쓰고 계신데 예. 와. 이제 팬들이 선수보다 더 열광해요. 와. 역시나 이렇게 틀어서 던지는. 예, 예. 내가 저거 따라다 골반 나갈 것 같아. 호주 현지 팬들도 진짜 좋아하네요. 진롱에 있는 분들이 네, 야구 네. 좋아하더라고요. 와. 이거 약간 타구음이 먹힌 타구 같은데 약간 안쪽에. 아니 선배님 나이에 저렇게 던지는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저 때 좀 배가 많이 나왔죠. 아니, 어쩐지 내가 보면서 지금 왜 하이파이브를 안 하지? 1이닝 무실점으로 맞고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예, 예. 꽤 오랜만에
등판이었잖아요. 어떠셨나요? 이때는 연습을 제가 전혀 안 하고 던진 거거든요. 2년 정도 연습을 안 했어요. 공을 안 던지고 처음 던졌는데 힘들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던지게 된 이유는 요청해서 던지게 됩니다. ABL에서 이제 이슈를 좀 만들어서 저 호주도 야구를 활성화 시켜야 되니까. 호주 리그에서요? 예. 그래서 시즌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바로 이제 들어왔었는데 제가 이제 틈을 봐서 1이닝만 던지겠다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던지는 이유는 선수가 없어요. 선수 엔트리가 22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수가 9명을 데리고 갔어요. 22명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아프니까, 선수들이 아프니까 저희 코치 3명이 있었는데 3명이 다 엔트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이닝을 던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럼 공 몇 개까지 던지세요? 지금은 장거리까지 해가지고 한 100개 정도요? 100구를 던지신다고요? 예, 장거리는 한 60m에서 70m 정도. 예. 근데 더 이상 던지고 싶어도 몸이 안 가더라고요. 몸이 안 돼서. 그럼 100개를 던지시면 어깨나 이런 데는 괜찮으세요? 웨이트를 뭐 상체, 복근, 하체로 해가지고 1시간씩을 뭐 이틀에 한 번, 뭐. 그리고 구대성 감독이 이끌었던 질롱 코리아에는 익숙한 선수들이 또 많이 뛰었던 걸로 유명합니다. 사실 LG 트윈스 홍창기 선수가 지금의 홍창기 선수가 되기 전에 질롱 코리아에서 저희는 먼저 또 알려져 있었고, 그 유망주들이 경험 쌓기 위해서 호주 리그를 또 많이 가고 여러 팀에서 또 그걸 알고 보내기도 하는데, 어떤 점을 호주 리그 가면 유망주들이 배울 수 있을까요? 거기 가니까 16세가 157, 160을 던지더라고요. 16살이요? 예. 근데 제구력이 하나도 없어요. 공이 어디로 날라올지 몰라요. 저도 로컬에서 하면서 타석에 들어갔었는데, 저는 2부 리그에서는 타석도 들어가고 외야도 보고 뭐 다 하거든요. 들어갔는데 공이 뒤로 날아간 적이 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호주 나이로 16세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18세 정도. 예, 그 정도 되죠. 근데 그런 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타자들이 가면은 사실상 스트라이크 존이 우리나라보다 넓지만 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에서 좀 배울 수 있고, 뭐 일본 선수들도 뭐 세이버 라이언스나 뭐 이런 데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하고 시합을 하다 보면은 나보다 내가 부족한 게 뭔가 하는 게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타자 같은 경우는 백 컨트롤, 그러면서도 파워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선수들보다도 수비가 굉장히 빠른 선수들이 많아요. 프로에 가서, 한국에 가서 저 정도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질롱 코리아 하면 난 생각나는 게 이제 LG 백승현. 그게 이제 초수로 호주 리그에서 투수로 나와가지고 150 몇 킬로 던져가지고 화제됐었죠. 우리나라에서 투수로 투수 완전히 전용. 바꿨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경험이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프닝 토크를 나눠봤고요. 구대성 선수의 독한 프로필이라는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가님이 독하게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구대성 선수는 일단 한번 저희가 제가 쭉쭉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구대성, 1969년 8월 2일생 맞습니까? 네. 네. 1988년 겨울 빙그레 이글스에선 고교 투수 랭킹 1위 대전고 3학년 구대성을 찾아나셨습니다. 치열한 스카우트 전쟁에서 구대성을 선점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물어물어 찾은 곳은 대전 천변 다리 및 움막집. 가난했던 구대성은 출입문도 없는 움막집에 살고 있었고, 계약금 3천만 원을 내민 빙그레 러브콜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야구로 돈 벌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이유에서였죠. 그만큼 야구 실력에 자신이 있었던 구대성은 한양대를 거쳐 빙그레에 입단합니다. 그 자신감 그대로 1996년 18승 3패 24세이브 평균 자책점 1.88과 다승왕과 구원왕을 석권하면서 시즌 MVP로 선정됩니다. 1999년 한국 시리즈에선 1승 1패 3세이브로 이글스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승리를 이끌며 한국 시리즈 MVP에 선정되기도 했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선 9이닝 동안 투혼에 156구를 선보이며 완투승, 일본 킬러의 면모를 보여주며 합법적인 병역 브로커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이후 오릭스 블루웨이브와 뉴욕 매치를 거쳐 2006년 다시 하나로 돌아왔습니다. 복귀 첫해 마무리 투수로 3승 4패 37세이브 평균 자책점 1.81을 기록하며 팀의 주루승을 겨닌 대성불패 건재함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후 2010년 9월
9월 3일 은퇴 경기를 마지막으로 국내 무대를 떠난 구대성. 은퇴 선언 후 그의 행보는 남들과 달랐습니다. 지도자도 방송도 사업도 아닌 현역 선수였는데요. 구대성은 호주 프로리그 초대 구원왕에 오르며 호주 리그의 역사를 다시 썼고 이후 질롱코리아 감독으로 데뷔하며 제2의 야구 인생을 맡기도 했습니다. 한미일 그리고 호주 리그까지 끝없는 도전 정신을 보여준 구대성. 흠잡을 게 1도 없는 구대성의 위대한 프로필이었습니다. 와, 독할 게 없어요. 진짜 독할 게 없어. 나는 18승 3패 24부에서 24세이브는 그 다음에인가? 봤는데 내가 계속 이어져 있더라고. 와,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18승 3패 24세이브를 같이 올릴 수가 있죠? 이제 독한 프로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형편이 어려웠다라는 건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운막집에서 천변 다리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건 또 약간 그거는 좀 네, 독하게 가져야 쓰셨네. 될 거고. 네. 다리 밑에는 맞아요. 네. 다리 밑에인데 다리 뭐 밑에서는 살 수는 없고 그 네. 옆에 철도 옆에거든요. 사실 기차가 그 당시에 지나가면 집이 흔들려요.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기차가 좀 멀리서 오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뭐 살고 뭐 산동네에 살고 뭐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갔는데 그 동네 근방에서 두 동네예요. 뭐 인동, 신흥동 요 근방에서 왔다 갔다 많이 했죠. 야구 선수가 되려면 어느 정도 또 돈도 있어야 되고 뭐 물품 사거나 뭐 회비내거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제가 야구했을 때는 학교에서 거의 다 해줬어요. 용품 같은 거는 뭐 글러브, 방망이, 뭐 스파이크 이런 거는 많이 해줬었는데 이제 먹는 거 이런 거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셨고 근데 제가 중학교 올라가니까 그때부터는 각자 사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학교에서 다 해줬어요. 야구 잘하니까 제일 잘하시니까 딱. 그것도 있는데요. 이제 각자 사시느라니까 사실 저는 돈이 없고 그러니까 글러브는 학교에서 줬고 그 스파이크 같은 거는 사신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다른 선수들 구멍 난 거 있잖아요. 그 스파이크가 구멍 나요. 그러면 버려요. 그럼 나 돌라 그래요. 그러면 징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도 신어봤어요. 그런 거 신어봐서 제가 거기를 땜질을 해서 신어가지고 시합을 하려고 한 적도 있고 운동화 신고 뭐 올라가서 던지면 되지 않냐 하는 말도 했는데 그 이제 시합 가까워지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사가지고 다 주시고 그랬죠. 네. 딱지를 워낙 잘 치셨다는데 이게 맞나요? 딱지 치기로 골목대장이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뭐 노는 거는 놀이는 아마 넘버 3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럼 어렸을 때 잘하셨던 게 딱지 치기랑 또 뭐예요? 딱지치기, 뭐 구슬치기, 자치기, 뭐 단방구, 깡치기, 뭐 다 치는 거잖아요. 힘창 해설위원도 막 자치기 뭐. 나는 이제 어릴 때는 딱지치기를 나도 어릴 때 많이 했고 내가 한양대 입학했을 때 이제 한양대 감독님이 코치님께서 항상 구대성 선배님 이야기를 하셨어. 100원, 200원 가지고 오락실 가면은 거의 하루 종일 기른다고. 하루 종일 진짜. 그거 진짜 사실이에요? 어렸을 때요. 진짜 네. 100원 이런 거 가잖아. 오락실 하루 종일 그걸로. 게임도 그렇게 잘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는 오락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맞아, 저 때도 있었어요. 예, 그때는 20원짜리도 있고 50원짜리도 있거든요. 갤러그 추억의 갤러그 비행기 게임. 예, 넣고 하면은 50원 넣고 하면은 그게 이제 30 몇 판 가면 또 한 판으로 돌아오고 막 계속 그러거든요. 그럼 그거를 붙잡고 1시간, 2시간 하면은 아저씨가 100원 주고도 가라고. 진짜로. 이거 실제로 듣다니. 원래는 근데 어렸을 때 오른손잡이셨나요? 예, 원래는 오른손잡이였어요. 근데 좌완으로 바꾸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시골이다 보니까 대전이 네. 산을 이제 많이 깎아서 집들을 많이 짓잖아요. 이게 절벽식으로 이렇게 깎아놓은 데를 이제 풀을 이제 잔디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놓고 동네 이제 애들이 뛰어놀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제 딱 서 있는데 뒤에서 딱 밀어보니까 그냥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이 부러지고 기부스를 좀 한참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왼손으로 밥 먹고 뭐 하는데 불편해서 나중에 점점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풀고 딱 했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손이 이쪽이 왼쪽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다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양손잡이가 되신 거예요? 아니면 아예 왼손잡이가 되신 거예요? 양손으로 거의 다 썼죠. 이거는 잘 모르시는 얘기인데 왼쪽 오른쪽으로 공을 초등학교 때는 던졌었어요. 뭐 경기장에서 던지고 뭐 그건 아니고 제가 연습하면서 집에서는 오른손으로 던지고 운동장 나가거나 이러면은 왼손으로 연습하고 점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서 크면서 한쪽으로만 발달되잖아요. 네. 한쪽만 쓰니까. 그래서 이 오른쪽이 태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dob하고. 그 민분이 구세성 선배님. 와.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이글스에서 계약금 3천만 원이면 그 당시에 꽤 큰 돈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거절을 하셨었나요? 저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하고 이제 그 구단하고 하면서 계약금 3천만 원이지만은 대학을 갔다 오면 이거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고 계산상으로 4년간 있어도 뭐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당장에 딱 집 형편으로 보면은 프로로 가는 게 맞는데 저희 때는 이제 동기나 얘네들 같이 막 가잖아요. 그 부분도 있었군요. 예, 그런 게 또 있으니까 저까지 한양대학교로 5명이 들어갔거든요. 맞아. 예전엔 그런 거 있었죠. 예. 예전에는. 저 친구 중에는 저 대학교 가면서 공부로 가가지고 제가 프로 때 잠깐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교수가 됐더라고요. 구대성 선수는 공부는 어떠셨어요? 저는 꼴찌죠. 저는 공부보다는 운동장에서. 예. 갑자기 궁금한 게 심창 위원은 공부 어떠셨어요? 공부는 그냥 보통 진짜요? 못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고. 그럼 평균 한 몇 점 정도? 그건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납니다. 고교 투수 랭킹 1위였다 저희가 독한 프로필에서 말씀드렸는데 한양대 뭐 이글스 이렇게 스카우트 전쟁을 벌였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야구를 좀 하는구나, 나 잘하는구나 이런 걸 본인이 인지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나요? 6학년 때. 그 무슨 대회 같은 게 있어요. 네. 그 지역만 하는 대회. 거기서 초등학교 때 타격상이 받은 게 5할 3푼 몇인가 그렇고 네. 콧물 났어요. 5월. 거기서 MVP 받고요. 네. 시합은 제가 다 던졌거든요. 투수상을 3개를 다 받는 건데 투수상을 친구로 준 적이 있어요. 그거를 다 받자니 좀 협회에서 좀 그러니까 하나를 누구 주자 해서 투수상을 준 적이 있어요. 그 이제 MVP하고 타격상은 집에 있는데 집에 있어요. 아직 트로피가. 그 초등학교 때 다 이게 껍데기가 벗겨져 가지고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지금 세대는 구탄이. 구탄이. 네, 오탄이. 오타니가 구대성 제2의 구대성이 되는 거죠. 그렇지. 네. 앞으로 나올 에피소드가 범상치가 않아서 구대성의 인간미를 알아보고자 잠시 인간 구대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야구계 3대의 괴짜 알고 계신가요? 두 분은? 3대요? 저는 한 2명 정도는 알겠는데. 누구요? 법규 형. 네. 그리고 뭐 정또라이라고 불리는. 정확히 알고 계시네. 그분 뭐. 야구의 3대 괴짜가 법규, 김병현, 정또라이 정성훈 그리고 구대성 선수입니다. 구대성이 왜 야구계 괴짜로 불리는지 제가 한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인정 못하시는. 구대성 선수는 잘 아시다시피 정말 남자예요. 그리고 사고방식이 굉장히 또 남자 맞죠? 네, 단순하죠. 네. 형, 저 타자가 몸쪽하고 높은 볼을 좀 잘 쳐하면 옆에서 딱 뭐라는 줄 아세요? 됐다 그랴. 정말요? 됐다 그랴 하고 자기가 던져요. 구대성 선수는 기인이에요. 여름에 파카, 오랫동안 파카 입고 몸풀고 겨울에 반팔 입고 몸풀어요. 이 세상하고 싸우는 거죠. 아니, 이거 진짜인가요? 정민철 지금 단장님이지만 네. 그때 몰라요. 내 속을. 그게 왜냐면요. 저는 마무리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6회도 나가고 막 이랬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냐면 적게 풀 때는 공을 한 10개 던지고 마운드에 올라간 적도 있어요. 진짜 조금밖에 안 던지시네. 몸풀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기고 있으면 오해되면은 저는 버스에서 항상 쉬었거든요. 그러면 후배가 하나가 막 형님 준비하랍니다 이렇게 와요. 거기서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보다 알았어. 그때부터 이제 스파이크 신고 수비 저 투수가 안타를 딱 맞으면 감독님이 벌써 어디 갔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후다닥 나와가지고 공 10개 던지다가도 올라가고 많이 풀 때는 제가 장거리를 던지고 캐치를 안 쳐서 피칭을 하지 않거든요. 거의 세워놓고 마운드 저는 뒤에서 던져요. 마운드 위에서 불펜 위에서 던지는 게 아니라 불펜 뒤에서 공을 쏘고 그 다음에 안전히 풀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 이제 풀어야 되니까 한여름에
그 더위에 그 잠바가 얼마나 덥겠어요. 저도 땀이 많은 사람인데 그걸 입고 빨리 풀고 올라가기 위해서 몸에 열이 나. 열이 나니까요. 그럼 겨울에는 반팔 왜 입으신 거예요? 저는 원래 땀이 더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어렸을 때는 맨발로 댕겼어요. 맨발로 댕겨도 얼음판에서 맨발로 놀고 다 했거든요. 그 몸쪽 높은 공을 잘 친대요 그랬을 때 뭐 됐다 그래야 이런 그건 거. 맞아요. 네. 이게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데이터를 분석을 다 이게 야구했던 분들만 투수들은 하거든요. 야수들도 하지만. 근데 그게 100%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냥 이 타자가 이렇게 이는 방향으로 치고 이런 걸 칠 거다 하지. 제가 만약에 던진다. 제가 오늘 직구가 무지하게 좋아요. 근데 내일도 좋을까요? 그건 모르거든요. 그럴 때 그날에 던졌을 때 볼이 좋은 거를 저는 슬라이더가 좋았다. 그러면 슬라이더를 많이 던지는 편. 그거를 스트레이 다 잡고 어차피 직구는 볼로 많이 가니까 지가 따라 나와서 치던 스윙하던 그걸 만드는 거죠. 우리랑 세계관이 좀. 이게 보더라이니까 스트라이크 존의 끝이면 넣었다 뺐다 스트라이크 존 알아보고 오케이 여기까지 막 요런 것도 실제로 하실 수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이건 진짜 그게 할 수 있었던 기회는 고등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때 이제 1학년 때부터 감독님이 한 7분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근데 많이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성함을 어떻게 기억을 이게 스스로 그 코치님하고 제일 오래 3년 동안 있으면서 그 코치님이 하루에 복근 운동을 3,000개를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00개씩. 와 윗몸 일으키기 예. 이걸요? 그거를 이제 숙소 생활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2인 1조로 이제 시키는데 뒤에서 뭘 하나 들고 있냐면요. 대나무 그 해초리 있잖아요. 네. 빗자루. 네. 그거 하나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 돼요. 그 안 일어나면은요. 발바닥은 네. 멍이 안 들어요. 그럼 발바닥만 딱딱 치는 거죠. 빨리 올라오라고. 운동장에서는 단체로 할 때는 1분에 30개 던지기. 에? 1분에요? 예.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요? 돼요. 그럼 1분에 30개면 2초마다 하나씩인 거 아니에요? 제가 던지는 게 1초. 네. 폼은 상관없어요. 네. 빨리 잡자마자 던지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던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으로 다 던져야 돼요. 네. 그래야지 캐치도 나한테 빨리 주니까요. 네. 30개를 못 던지면 둘이 같이 혼나니까. 뭐 처음엔 안 되더라도 나중엔 돼요. 그럼 포수도 팝타임 빨라지고. 네. 그걸 이제 낮에는 그렇게 하고 한 7시부터 이제 야간 연습하면 요는 의자 있잖아요. 옛날 그 학교에서 쓰는 그 나무 의자 네. 이거 쇠 있고요. 네. 그 모서리가 딱 캐치가 앉으면 무릎에 딱 높이에요. 그러면 그 모서리를 코치님이 뒤에서 직구 아웃사이더, 카브 아웃사이더 이러면 고개를 다 맞춰야 돼.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그 좁은 그 나무 요 틀을요? 예. 하나 던질 때마다 빗나가면 한 대 맞아야 돼요. 지금 이 그러니까. 시스템을 하나에 빨리 도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시스템, 지금 운동 방법, 지금 루틴 이런 거를 지금 빨리 하나 이글스에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야구에서 1분에 30개 던져 그러면 들고 일어날 왜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지? 근데 이게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야. 맞죠,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리고 또 괴짜 이야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진도 저희가 준비했는데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는 질문에 내가 연예인이다. 예, 맞습니까? 자기애가 넘친다? 그렇죠. 저희 선수 때는 걸어다니는 저희 자체가 뭐 선수마다 그렇죠. 다르죠. 연예인이죠. 아니 오늘 사실 제가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눠본 건 처음인데 엄청 겸손하신 느낌이거든요. 근데 선수 때는 어떠셨길래 내가 연예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선수들은 매일 보는 선수들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편해요, 말하기가.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조금 떨리면서 이렇게 자꾸 이제 얘기를 좀 편하게 하고 싶은데 이 카메라가 제가 좀 안 맞나 봐요. 약간 카메라 울렁증. 예, 아이, 뭐 초반이라 울렁증은 그래요. 아닌데요. 예, 예. 옛날부터 대학교 때도 뭐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인터뷰하고 오시고 하면은 앞에서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다 보여주세요. 그대로 읽어라 하면 그걸 보고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섭이가 서여서 노부트가 있는 거듯이 그러면 안 된다. 좀 편하게 읽어라. 와, 호섭이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호섭이 머리. 호섭이가 옛날 바보의 대명사였습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은 모르실 텐데, 와, 오늘 옛날 얘기 진짜 많이 해요. 호섭이. 그리고 신비주의다. 이거 맞나요?
구대성은 신비주의다. 생각이 좀 차이가 다르니까는 좀 예. 선수들이 좀 신비하게 보시지 않을까요?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화의 문동환 선수가 밝힌 에피소드인데 팀 선배인 구대성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절대로 알려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문동환 선수가 야 대성이 형 간첩 아니냐? 왜 안 알려주신 거예요? 운동장에서 가면 매일 보는데 예. 굳이 그거 선수 전화번호를 알고 제가 전화를 갖고 다닐 때 선수의 전화번호가 2명인가? 3명? 에? 같은 팀 선수 전화번호가 저는 안 갖고 다녔어요. 1군에 안 있으면 1군에 있으면 2군 선수도 잘 몰라요. 어떤 선수 저 선수가 우리 팀인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1군에 있어도 매일 시합 안 뛰고 매일 저 뒤에 밑에 있잖아요. 쟤 이름 뭐야?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아니 그래도 같은 팀이면 조정할 만하지 않아요? 저한테 전화번호는 딱 선수 중에 있었던 거는 정민철, 네. 송진호 선배님. 같은 팀에서? 영구 결번은 돼야 전화. 맞네요. 아 그렇네. 아. 내가 이런 구대성 선수를 섭외를 했다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안 해서. 요즘 섭외력이요 너무 이렇게 높아지셔가지고 조만간에 랜디 존슨도 나올 것 같고 아 이 정도면 다음에 어. 커쇼 정도는 나와야지.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 이게 레벨이 높아지고 있어요. 와 지금 레전드 40인 선수들을 지금 몇 번째로 뵙고 있는지 몰라요 최근에. 다 나올 것 같은데. 이 이야기 들으니까 생각난 게 그 저희가 직전에 녹화를 정민태 선수 녹화를 했거든요. 네. 그 연락 좀 하시래요. 대성이가 오면은 나한테 전화 좀 하라 그래. 아니 그렇게 친해지셨다면서요? 왜냐면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거의 뭐 연락할 일이 없어. 맞습니다. 전화번호 정민태 선수는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아니 한양대 1,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엄청 친하셨잖아요. 사실 딴 팀에 있으면 어. 아무리 친해도 그때 이제 오거나 만나면은 얘기하지. 거기서 운동장에서도 형 전화번호 좀 줘요.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은 핸드폰에 전화번호 저장 보통 몇 명 정도? 제 1번에는 저희 집사람. 네. 사실 집 전화번호도 입력은 안 하나요. 100명은 넘으시죠? 아니요. 100명 안 넘어요? 저 전화번호는 한 10명? 에? 네, 그 정도. 지금 많으면. 우리 1990년대 녹화하고 있는 거 아니죠? 오히려 지금이 이제 저 LG나 두산 뭐 이렇게 거기 코치님들이 다 저랑 야구했고 후배 선배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 전화번호 조금 있는 것 뿐이지 지금도 핸드폰 안에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럼 연락하실 때 혹시 우체통 가서 편지로 아, 저는 안 찾아요. 전화번호 뭐 그거 우표 붙여가지고 뭐 본인들이 급하면 찾아오겠죠 뭐. 어떻게 섭외하셨습니까? 물어 겨우. 이 정도면 나는 자연인에 있는 그분들보다도 전화번호가 적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이 얘기도 있어요. 구대성은 말로 변태다. 말로요? 대전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일고등학교 연습 경기를 하던 상황이었는데 1번 타자부터 3번 타자까지 내리 볼넷으로 출루를 허용했대요. 그래서 대전고 감독께서 마운드에 올라가서 긴장했냐고 물어보셨는데 감독님 저는 저를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라고 답하시고 일부러 무사말로 만든 뒤에 어떻게 내가 그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지 스스로 시험을 해보고 싶었다고 얘기하시고 구대성이 무사말로 해서 4, 5, 6번 타자를 삼진 잡았대요. 이거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연습 게임이니까 네. 가능하지 본 게임에서는 못하죠. 본 게임에서는 뭐 다 잡아야 되는 거니까는요. 네. 운동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뭐 여러 상황에서 만들어서 테스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뭐 프로에 있는 선수들도 뭐 캠프에서 연습 게임 하고 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사실 나도 그 테스트를 하다가 끝났어 나. 결과를 못 내고 테스트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 터지는구나. 시장이 형은 무사말로 만든다면 무사말로를 만들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테스트만 하다 끝났지. 연봉 올리겠다라는 제안을 거절한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1997년 IMF 당시였는데 연봉 인상 대상자셨겠죠. 당연히 저희가 독한 프로필에서 96년 기록 말씀드렸으니까 구단에서 500만 원 올려주겠다 그랬는데 이걸 사양하셨다고요. 그 당시에는 뭐 어쨌든 간에 그룹이 살아야 팀이 살아야 뭐 선수들도 다 있는 거니까 큰 건 아니라도 조금씩이라도 나누자는 취지에서 한 거고.
조만간에 이제 감독님으로 볼 수가 있겠군. 나 이걸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특이한 이력을 발견했는데 저희 작가랑 기록원 분이 한양대 무슨 과 졸업하셨어요? 심청해서. 전 체육학과요. 예. 대부분 선수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구대성 선수가 무슨 과 졸업했을 것 같으세요? 체육학과. 한양대 관광학과를 졸업하셨대요. 아니 웬 관광학과를 졸업을 하신 거예요? 버스 안에서 이제 시합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연습 게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요. 신인들을 다 저 과를 이제 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못하는 선수들은 자기가 원하는 과가 거의 체육학과예요. 전 체육학과요. 잘하는 선수들은 학교에서 아무데나 집어넣는 편이에요. 법학과도 가고. 그래서 있어요. 법대 출신들도 많았어요. 저희 때는 법대는 안 되고 네. 공대도 뭐 있고. 그래가지고 정영대. 처음에 딱 탔는데 선배가 뒤에서 야 대성아 저 법대 간다 그래 법대 간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저 법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웃음이 확 터진 거죠. 그러더니 야 너 관광학과 가! 또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게 관광학과를 한양대 무용과를 하셨으면은 마운드에서 이렇게 막 턴도 하고 하시고. 무슨 마운드에서 탱고를 한양대 최초로 야구인 한양대 무용과.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한미일 호주까지 관광처럼 야구하러 다니는 게 아닌가. 이때 약간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닌가. 그러네. 아니 제가 이 에피소드들을 읽고 나니까 이제 약간 어떤 분인지 대략적으로 대략이긴 하지만 좀 구성이 되네요. 아무튼 에피소드 부자인 구대성 선수 그렇게 한양대 관광학과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한양대에서 1년 선배인 정민태 선수와 함께 좌대성, 우민태로 불리며 아마 최강 투수로 군림을 했었는데 당시 정민태 선수는 어떤 선수였었나요? 잘 던진 투수였죠. 네. 제가 딱 갔을 때 저는 사실 한양대학교가 야구 있는지도 몰랐어요. 정민태 선수도 그 얘기하셨어요. 네, 고등학교 때 딱 졸업했을 때 딱 있는 거는 연대 고대. 네. 그 외에는 우리 형이 경남대학교에 있었거든요. 아. 경남대학교라는 건 그래서 알았게 됐고 네. 그 서울에서는 연대 고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한국의 하버드를 모르셨대잖아요. 아니 한국의 하버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워낙 야구만 하셨기 때문에. 결국엔 또 한양대 가셔서 한양대를 또 빛내주셨죠. 그쵸. 근데 정민태 선수는 당시에 선발 등판할 때마다 먹는 걸 토할 정도로 예민하셨대요. 항상 헛구역질을 많이 했어요. 긴장이 이게 엄청 되나 봐요. 야, 조용히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헛구역질을 자꾸 할까 하는데 긴장감. 근데 저희가 앞에서 이 에피소드들을 보고 나니까 본인은 전혀 그런 거 없으셨겠어요? 뭐 징크스가 뭐 사람들이 있다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뭐 미역국 먹고 계란 먹고 시합 때 뭐 결승전 하는데도 다 했어요. 원래 이기고 계란 먹으면 지고는- 알 간다. 네.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 미끄러진다. 이런 게.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정민태 선수가 사실은 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이로 하면 왜냐면 나이로 초등학교도 하면. 늦게 들어가시고 맞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민태 선수를 형이라고 불렀다는데 그 이유가 뭐였나요? 학번이죠. 학번 때문에. 야구는 좀 운동이니까 규율이 있잖아요. 네. 학번이 먼저 들어온 이제 학번이 그게 왕이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지금도 보면은 반말해요? 그냥 반말은 안 하죠. 그냥 형 하고 해주는데 뭐 따로 있어도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하긴 네. 처음 이렇게 맺은 관계대로. 근데 하는 우리 거죠. 때도 그랬어. 나이가 이제 유급을 해도 음. 이제 후배면 뭐 이렇게 부르고 동기면 그리고 또 정민태 선수가 한양대 시절에 야구부 선배들의 구타랑 기아문회를 없앴다. 예. 그래서 존경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네, 맞아요. 그때 저희 들어갈 때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와, 못 먹겠어요. 그래서 저도 전화해가지고 프로 가겠다고. 맞고 이렇게 맞고 도저히 못 하겠다고. 저희가 한 10명이 좀 넘어요. 신입생들이 처음에 들어가면. 그럼 뭐 맞고 도망간 선수도 있고 뭐 이러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도 그 당시에 사자승이라는 걸 했었나. 저 있을 때 했었습니다. 에? 뭐요? 사자승? 교가 막 이런 거 노래 부르는 게 있거든 한양대. 그거를 음하고 음정 똑같이 해야 되고 그 체조라고 있거든 한양대 체조. 모션을 똑같이 전부 다 맞춰서 해야지. 근데 그걸 만약에 틀리잖아. 맞고 어디에서 야 교무 한양대 정문 찍고 와 어디 찍고 와 선배님 때도 팬티 입고. 네, 팬티 입고
운동장에서. 팬티 입고. 아니 무슨 연예예술과도 아니고 노래 음정이랑 동작을 왜 맞춰야 되는 거야? 아 그게 그래서 근데 이제 시대가 이제 좀 많이 지났잖아. 우리는 그래서 막 주민 신고도 들어오고. 와.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당연하게 이렇게 내려왔어.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그러면 완전 큰일 나지. 큰일 나죠. 난리 나지. 그러면 정민태 선수는 구대성 선수를 당시에 뭐라고 불렀었어요? 반말이죠. 그냥 뭐 선배니까. 야구 뭐 하던가 뭐 아니면 욕은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하긴 뭐 이렇게 구타, 기합 이런 거 다 없애셨으니까. 그 당시에는 많이 없어졌어요. 한 3분의 2는 없애버렸었어요. 다 노래도 그냥 저희 때는 그냥 알게끔만 하게끔만 하고 뭐 기합 주고 때리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야구에 도움되는 건 일도 없거든. 맞아. 예, 저도 그런 거 싫어해가지고. 역사라는 게 뭐 네. 있으니까 뭐 그런 걸 이어가는 건 좋은데 굳이 뭐 때려서까지 맞으면서 가지는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선배님 김밥 싸셨어요? 아, 김밥은 당연한. 엄청 잘 싸셨을 것 같은데. 한 시간에 한 6명이 싸면 한 300개 정도 싸요. 김밥 천국 수준이네. 진짜 딱 집어넣고 말면 이렇게 밀어요 그냥. 그러면 김이 뜨르르 말려버려요. 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거 뭐 달력 있잖아요. 네. 달력으로 깔아놓고 그냥 이렇게 밀었어요. 심창 해설위원은 그때 당시 시린 선배는 막 털 집어넣어서 김밥 싸서 먹이고 이렇게. 아니, 아침에 깨서 이제 손 씻으라고 자는데 막 여기 긁다가 김밥 예. 근데 거기 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김밥을 다 싸가지고 이 통 같은 게 여기 2개 정도에다 집어넣거든요. 어떤 게 들어갈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뱉고 싶어도 못 뱉어요. 우리가 먹을 수도 있으니까. 네. 한양대 이제 감독님 코치님께서 구대성 선배님이 항상 그 한양대 병원 계단 진짜 높거든. 거기를 엄청 많이 뛰셨다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요. 새벽 6시면 무조건 일어났어요. 그러면 대전에 전 대전이니까 보무산을 한겨울에도 비 오는 날 빼고는 무조건 뛰었어요. 근데 저녁 운동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강제잖아요. 그때까지 했지만 대학교 때는 저 체육관, 네. 예, 거기 가서 이제 축구, 농구 이런 걸 많이 했죠. 선수들하고. 야 한양대에서 야구부는 왜 이렇게 축구 농구를 많이 한 거예요? 거기가 실내 축구하기 좋고 예, 농구대는 항상 있으니까요. 배구도 하신 적 있나요 그러면? 배구도 한 적이 있죠. 저희 때는 농구하면은 배구부하고 농구 시합하고요. 아니 그게 게임이 돼요? 돼요. 배구부는 엄청 높잖아요. 예, 근데 이제 리바운드를 못 잡잖아요. 다 쳐내는 거야. 네. 쳐내서 우리가 잡으면 되는 거고 못 잡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코치님끼리 내기를 해요. 그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지면은 죽는 거죠. 난리나. 예. 그럼 어떤 종목을 제일 잘하셨어요? 야구 빼고? 저는 농구하면은 배구하면 센터예요. 키는 안 컸는데 아 이게 힘이. 위치를 잘 잡나 봐요. 네. 그러니까 쳐내는 걸 잘하니까 네. 그거 하고 이제 실내 축구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농구부랑 해요. 농구 애들이 못 쫓아가죠. 농구부가 체력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야구부한테 안 됐어요 축구가? 이 야구가 그래도 이 계단을 하도 많이 뛰다 보니까 심창 해설위원은 어떤 종목을 야구 빼고 제일 잘했어요? 난 없지. 난 야구만 했지. 그 4대 종목 다 있는 대학교 얘기들 재밌네요. 왜냐면 한 숙소에 농구, 그러니까. 축구, 야구, 배구, 유도 뭐 다 아이스하키, 썼으니까. 뭐 아이스하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다면서요. 그 당시에 연대 고대 같은 경우는 당시에 농구부가 워낙 유명하고 인기가 많아가지고 제일 힘이 셌었던 부였는데 한양대는 어땠었어요? 한양대는 평화 예, 시대였어요? 어느 부가 세다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심창 해설위원 때도 뭐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였어요. 그냥 편안하게 서로 어쩌지 보면 평화로운 춘추전국. 나는 이제 배구, 농구 애들이랑 친해가지고 배구 신입생들 들어오면 막 우리한테 인사시키고 막 그러면 너 뭐해? 그러면 막 미드필더? 아니 저 배구 선수. 맞아. 한양대 시절에 구대성 선수가 4학년 때 1학년으로 박찬호 선수가 들어왔었잖아요. 와 1호실 이러시. 1호실. 1호실이 뭐예요? 1호실부터 7호실까지 방이 있는데 1호실이 야구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1호실이셨겠네요. 예. 그 방에 누구 있었어요? 제가 들어갈 때 제가 사실 이름은 잘 모르고 별명을 알아요.
아니 헐랭이라고. 전화 에? 헐랭이라고. 네, 헐레이는 그때 대한민국에 부산에 10,000명은 있을 거예요. 정민태 코치님. 정민태. 예. 응. 그 형하고 제가 이제 들어갔고 응. 저 밑으로 이제 들어온 게 유지현 아. 지금 이제 감독. 제가 4학년 때 찬호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좀 잘생겼잖아요. 네. 잘생기고 몸이 좋아가지고 처음에 어디 촌놈이 들어오긴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또 공주라고 하는데 공 던지는 거 보니까 와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그 시합 때 제구력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좋을 때는 무지하게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너는 미국 가라. 그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제구가 막 엄청 날리고 막 그랬죠. 왔다 갔다 했어. 들어올 때는 기가 막히게 들어오고 들어오면 못 쳐요. 근데 이제 날리는 게 많으니까 호불도 좀 많겠죠. 박찬호 아저씨들. 선배님도 김밥 싸고 사자승하고 다 했죠. 다 했어요? 팬티만 입고. 아니죠. 그때 그렇지. 없애- 없애버리고 네. 노래만 선수가 없었어요. 예, 노래만. 하게 하고. 아. 근데 그 뒤로 뭐 기합 많이 받고 뭐 했던 후배들 또 얘기가 또 있더라고. 또 바뀌어가지고 네, 맞아요. 예, 했다가 하더라고. 심창 해설위원도 1호실에 있었겠네요. 난 6호실. 아니 진짜로. 왜 대학교 때 대표팀 했었잖아요. 아, 진짜로 나보다 지명 순위가 2, 3번 되는 애들이 1, 2호실. 내 지명을 11번 받았는데 이제 밀려야지. 난 6호실. 괜히 여쭤봤네. 저 띄워주려고 한 질문이었는데 대학 때 대표 선수 했다 그래가지고. 아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어졌어. 그래도 1호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근데 나는 6호실. 근데 그럼 약간 위화감 들지 않아요? 1호실이랑 막 다른 호실이랑 성적 그러니까 잘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약간 계급제처럼. 그게 좀 있죠. 코치님실이 바로 위에거든요. 5층. 1호실 바로 위에. 그러니까 항상 야구부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창문을 서로 안 열어요. 이게 왜 안 여냐면은 남해사 갖고 오라고. 남해 심부름을 많이 해요. 그러면 1호실 항상 열어야 돼요. 그러면 1호실에서 네 하고 이렇게 하면 라면 2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1호실 있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네요. 없죠. 근데 1호실이 열면 1호실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먼저 이렇게 코치님 옆에 서고 이렇게 하면은 혼내더라도 들어온대요. 잘하는 애들이 다 있으니까. 구대성 선수 하면 독특한 투구 폼으로 유명한데 언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트위스트 같은 그런 독특한 투구 폼으로 정착이 되신 건가요? 일본에서부터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 일본. 예. 예. 그때 그 전까지는 저도 이렇게 똑같이 반듯하게 들어서 던지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슈퍼게임에서요. 한일전 슈퍼게임에서 고베가 아니라 나고야. 네, 나고야에서 시합하는데 호시노 감독이 제 폼이 표시가 난다고 알고 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역하는 분이.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수석 코치가 아니까 수석 코치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수석 코치를 불러주시더라고요. 얘기했더니 제 움직임의 이 글러브나 이 근육을 보고 직구 슬라이더 카브를 요걸 다 맞춘대요. 그때는 반팔 입고 던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근육이 움직이는 거 비해 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찾아내더라고요. 야, 이팔 근육으로. 이게 진짜 그래.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직구, 뭐 커브. 야, 호시노 감독님이 한일전에 승리할 수 있게 우리를 또 만들어 주셨네.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글러브를 조금씩 돌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몸이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이제 먹으면서 스피드가 떨어지면서 제가 조금씩 더 감추기 시작합니다. 이거 따라하다가 골반 나가는 애들 많아. 프로 애들 이거 따라하다가 저희가 대학 알고 때. 있기로는 이효봉 해설위원 아버지인 이성규 선생님께서 충남중학교 시절 알려주신 거라고 해서 89년 한양대 시절 투구폼이랑 99년 10년 뒤 하나 우승 당시 투구폼을 저희가 비교한 게 있어요. 네. 이게 있어? 지금 요렇게 이 정도잖아요. 네. 약간 일반적인 느낌이고 와. 좀 더 틀어서 던지시네요. 완전히 들어서. 그리고 주자가 1루에 있을 때 좌한 투수들이 있을 때가 주자 견제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구대성 선수 투구폼은 특히나 더 도루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칸을 보고 던지는 게 더 네. 맞는 얘기죠. 근데 제가 공이 한참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도 그렇고 뛰는 거를 별로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주자가 뛰는 거예요? 예. 왼손잡이 유리한 게 마주 보고 있으니까 킥하기가 좋거든요. 네. 저는 킥을 안 했어요. 다 슬라이스로.
슬라이스 스텝으로 해가지고 그냥 던졌어요. 바로 킥으로. 그리고 주자 없을 때 이렇게 돌려서 던지면 이루수가 자기한테 던진 줄 알고 이렇게 막 준비하는 주자 엉덩이 나한테. 아 이게 너무 는 거 아니에요? 아이 무슨 이렇게 된다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본인에게도 천적이 있었다. 혹은 예. 뭐 유독 약했던 타자 있다. 천적부터 있으면 누구 생각나세요? 저는 김인호. 아, 김인호 현대, 현대. 진짜 8할 정도 친 것 같아요. 데드볼도 맞춰보고 뭐 일부러 주자 스카르고에서 있으면 그냥 보냈어요. 그 정도. 그냥 볼로 해가지고 따라 나오면 좋고 안 따라 나오면 빗 맞아도 안 타. 뭐 잘 맞아도 안 타. 뭐 방망이 맞으면 안 타니까요. 맞아 그런 선수들이 있어. 그럼 본인이 유독 강했던 타자. 승엽이죠. 사실 저도 이 책 대성불패 봤는데 이승엽 감독의 추천사도 써 있어요. 예, 예. 이게 기록을 저희가 찾아봤는데 51타수나 상대를 했어요. 근데 그 많은 홈런 기록했던 타자가 홈런은 그 많은 승부에서도 딱 홈런 하나고 하나 있어요. 타율 말씀드릴게요. 이승엽 선수의 타율입니다. 1할 1푼 8리. 와, 왜 이렇게 이승엽 선수는 본인한테 약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둘이 타이밍이 안 맞나 봐요. 저는 그냥 게다우면은 다른 선수들보다 제구력이 안 돼요. 네. 오히려 가운데로 많이 가거든요. 이승엽 선수한테 딱 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근데 알아서 싱하고 알아서 저 가더라고요. 51타석 6안타면은 50타석이면 엄청 많이 들어간 건데. 그리고 이게 타수니까 타석은 아마 더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현역 때 왼손 타자가 편했어요? 아니면 오른손 타자가 오른손 편했어요. 오른손이요? 네. 저는 왼손잡이가 던지기가 더 힘들었어요. 원래 좌한 투수들이 좌타자한테 편하다 약간 이런 게 약간 있으니까. 저는 오른손잡이가 더 편하더라고요. 왼손잡이 나오면 던지는 구질이 딱 정해져 있어요. 직구 슬라이더 두 개요. 거기다 이제 카브 가끔 던지는데 이승엽 선수 그 당시에 선수했으니까 선수한테는 거의 직구 많이 던진 것 같아요. 뭐 알아서 싱하고 나가니까. 야 이승엽 얼마 약간 이렇게 볼 수 있는 아니 그렇게 투수가. 본 게 아니라 그렇게 본 게 아니라요. 그냥 가운데 가도 자기가 못 맞추니까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죠. 저 아마 제일 싫어했었을 거예요. 대성불패 탄생. 이제 빙그레 이글스 입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93년 1차 진유명으로 빙그레 이글스 입단을 하셨었는데 당시에 함께 그 프로에 들어간 선수들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 많았는데 기억하시나요? 제가 딱 봤을 때 제일 유명한 건 이종범. 이상훈, LG 이상훈, 양준혁, 뭐 쌍방울 그 박상수 선수들은 사실 별 기계 눈에는 안 들어왔어요. 이상훈, 양준혁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셨었어요? 야구 딱 한다 하면은 야수 쪽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종범 네. 대학교 때 어느 정도였어요, 이제 뭐? 취직구 댕겼죠 거의. 그냥. 예. 이종범 감독께서 건국대 그죠? 건국대. 그 당시 한양대 건국대 붙으면 누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죠. 그렇죠. 결승전에서 제가 완투한 거로 기억하는데 걔들 1점도 안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완봉 역시. 한양대. 지금 건국대 이렇게 할 뻔했다가 큰일 났다 이래가 걸렸죠. 왜냐면 건국대 또 타면석 단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교차했어. 방송인 다 됐어. 생각이 너무 많아졌어 요새. 그러니까. 요새. 그러면 입단 당시에 이글스라고 하는 팀 어떤 팀이었나요? 우승만 못할 뿐이지 강팀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우승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뭐 저도 아파가지고 딱 뭐 시즌 거의 끝날 때까지는 제할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데뷔 시즌에 뭐 대학 시절의 여파 때문인지 6경기밖에 나서질 못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2.53의 평균 자책점이었습니다. 어떤 부상이었었나요? 대학교 때 이제 춘천에서 시합을 하는데요. 거기가 좀 춥잖아요. 요 팔꿈치에서 이제 뚝 소리 나면서 세 군데 뼈 쪼가리가 나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른 병원에서 잘 못 찾고 대전고등학교 이제 더 대전에 이제 있는 조그마한 병원인데 거기서 찾아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수술을 하는 게 반반이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하면 제자리에 찾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언제 찾아 들어갈지는 모른다. 이제 그 선생님도 그러고. 그래서 이거 피지 않고 이렇게 던졌어요, 공을. 와, 뼈 조각이 있는데 던지셨어요? 대표팀에 들어가서도
이제 2학년 때는 쉬고 3학년 때는 이게 피면 아프니까 안 피고 이렇게 던져서 우승 2개 했어요. 그래도. 아니 잠깐만요. 이게 안 피고 이렇게 던져서 투구가 똑같이 되나요? 스피드는 좀 줄었죠. 그래도 한 150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던지고 있으니까 이제 어깨를 많이 쓰다 보니까요. 어깨가 이제 다친 거예요. 프로에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던지던 투수들이 이거 조금 덜 던지고 하는 게 이게 되나요? 되긴 되는데 나도 저도 팔꿈 짧을 때 이렇게 팍 피면 아프니까 약간 좀 덜 피면서 이렇게 던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150은 안 나와. 무슨 어깨와 어깨 사이에 물렁뼈가 있는데 그 막이 있다 하더라고요. 뭐 재생이 안 된다고 하나? 그래서 이제 튜빙을 매일 했죠. 그 튜빙하고 웨이트하고 말하면서 이제 한 5달 해가지고 이제 가을에 한 2게임인가 3게임인가 던진 거예요. 이런 일화 때문에 이야기 때문에 고무팔로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94년에 7승 8패긴 한데 평균 자책점이 8패 어떻게 하신 거예요? 평균 자책점이 1.88이에요. 95년에 18세이브 155이닝을 소화하셨고 커리어 하이 찍었던 96년에는 18승 선발 2승 포함해서 24세이브 139이닝 소화. 야, 이게 아팠던 분이 맞나요? 이때는 통증이 없어지신 거예요? 네, 그때는 저는 항상 던질 때 안 아프면 뭐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면 그냥 네 하고 나갔어요. 제가 못 던졌을 때는 진짜 아픈 거죠. 근데 96년에 보면 55경기 나갔는데 2경기가 선발 등판이었고 나머지 경기는 모두 구원을 등판해서 구원왕을 하시고 다승왕을 동시 석권했는데 평균 자책점 1위, 승률 1위, 4관왕 최고의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구원으로 나가서 승수를 많이 챙기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4이닝 6회부터 나가고 7회부터 나가는데 1점 차로만 이기고 있으면 나가니까요. 그게 이제 운이 좋았던 거죠. 동점 만들고 다시 점수를 뽑아서 이기고 이런 게 좀 많았던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기록은 18승과 와 세이브가 24개.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네. 18승에 24세이브면은 이거는 2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건데. 55경기를 나가서 승리랑 세이브 합치면 42거든요. 와, 그러면 마운드에 올라가면 결과가 항상 이렇게 기록으로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와, 대단하네요, 진짜. 역대 MVP 중에 구원 투수로 처음으로 MVP를 수상하셨답니다. 저 옆에서 많이 보던 분이신데? 이때 잘생기셨네, 박정희 해설위원. 지금도 잘생기셨습니다. 이러니 최초로 30-30을 했는데도 MVP가 안 되지. 그렇죠. 말도 안 되죠. 아니, 그러면 선발이랑 구원 등판이랑 어떤 게 더 좋으셨어요? 저는 선발이 좋아요. 길게 던지잖아요. 타자들을 잡는 게 재밌거든요. 타자가 서서 삼진 먹는 것보다는 따라와서 이렇게 휘둘렀을 때가 더 쾌감이 있거든요. 내가 이겼다, 뭐 속였다, 약간 이런. 예. 아니, 중간 마무리 오가면서 중무리 투수 이렇게 불렸었는데 어찌됐건 중간에 나가서도 길게 던지고 마무리도 하고 이 보직 두 개를 같이 하고 있으면 어떤가요? 그 당시에는 거의 팀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긴 이때는 딱딱 나눠지지 예, 않았었죠? 이기고 있으면 거의 마무리들이 거의 다 많이 나갔으니까요. 저는 던지는 걸 좀 좋아한 편이라 재밌어요. 그래서 이걸 던지는 걸 싫어, 오늘 못 던지겠어, 이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타자들 이렇게 섞어내고 하는 게 재밌으니까는. 하긴 얼마나 재밌으시면 지금 이 나이에도 선수로 뛰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게. 그것도 100개씩. 그러니까 하루에 100개씩. 그러면서 별명이 정말 많아지셨습니다. 대성불패, 쿠옹, 일본킬러, 고무팔 등등. 어떤 별명이 제일 좋으세요? 저는 대성불패요. 여기 딱. 책 제목도 딱 이게 대성불패. 어느 분이 붙여준지 모르겠는데 너무 고마워요. 이게 딱 대선불패면 딱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이미지가 딱. 와, 대성불패. 응답하라 1999. 바로 이글스 우승 이야기입니다. 1999년 20세기 마지막 우승팀이 한화 이글스였습니다. 당시에 한국 시리즈에서 구대성 선수가 1승 1패 3세이브 평균 자책점 0.93. 1패는 어떻게 하신 건지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한데 한국 시리즈 MVP에 오르셨어요.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주자 2루 1번 타자 박현성 투어 스트라이크 원볼 와. 1, 2루가 1땅볼을 잡았습니다. 그대로 1루에서 울고 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한화 이글스 창단
진념의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승할 때 마지막에 마운드에서 저 희열을 느끼면 진짜 와. 지금 하나 우승하면 아마 팬들 진짜 정신력 주차장까지 꽉 찰 거야. 진짜. 이때 맛본 우승의 맛 어떠셨나요? 저는 그때 딱 우승했을 때도요. 그냥 한 대회 우승? 에? 한 대회 우승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게 4번의 준우승 끝에 이글스라고 하는 팀이 우승을 맛본 건데. 그날 딱 끝나고 우승하고 선수들이랑 코치님들이 다 울더라고요. 네. 이겨가지고 기쁜 날은 왜 울어요? 웃어야지. 전 경기 또 출장을 하셨었잖아요. 네. 사실 팀에서 그만큼 믿고 맡길 수 있는 투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감독이라도 네. 최고 좋은 투수를 내보내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뭐 저를 그만큼 믿었으니까 저도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던진 거예요. 근데 이게 99년입니다. 지금은 21세기 2022년이고요. 근데 이 우승이 하나의 마지막 우승이에요. 요즘에 하나야구를 보시거나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야구를 많이 보긴 보는데요. 제 눈으로 그냥 딱 봤을 때는 움직임이 다른 팀보다 느려요. 그게 뭐냐면 힘이 없어요. 이게 딱 부딪혔을 때 힘이 있게 보이질 않거든요. 이게 지들에도 힘이 있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는 좀 뭐랄까 지친 애들. 딴 팀은 좀 지금 시작하는 팀 같은 경기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 분위기를 좀 바꾸는 게 참 중요할 텐데. 그거는 선수들이 아마 스스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뭐 코칭 스태프나 이런 쪽에서 아무리 바꿔라 해도 선수들이 스스로 서로 뭉쳐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좀 대드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대드는 느낌. 예. 그럼 만약 하나의 지도자로 만약 가신다면 무엇부터 만약에 개선하고 싶으세요? 제가 투수니까 투수부터. 지금 야수들은 그래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투타가 지금 안 맞는 건 사실이에요. 점수를 적게 뽑으면 투수가 적게 뽑으면서 딱 질만큼만 뽑고 하더라고요. 근데 투수들이 대체적으로 제구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강력한 토종 선발이 하나의 뚜렷하게 없는 없으니까 거죠. 이제 경기력이 힘들 수밖에 없지. 의자를 갖다 놔야 되나? 국내 활약을 바탕으로 그러면서 국가대표에 승선하게 된 구대성 선수. 특히 시드니 올림픽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 킬러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때가 생생히 기억나실 것 같은데. 그때 많이 나죠. 네. 이때 구대성 선수가 왼팔에 담이 왔었어요. 4강에다가 미국하고 이제 하기 전날 제가 담이 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트레이너 분한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팔이 안 들린다, 숨을 못 쉬겠다. 그럼 오늘 게임은 쉬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연장이 갔잖아요. 비 오고 그래서 갑자기 풀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풀어라. 그러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 아침부터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하는데 한번 풀어봐라. 한번 풀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 풀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안 하니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막 하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난 게 선수가 13명인데 투수가요. 왜 나만 갖고 그러냐. 근데 그 이후에 일본전에서 뭐 김은경 감독도 무조건 던져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서요. 저한테는 얘기를 안 했고요. 제가 이제 그 전날에 도핑 테스트를 추첨돼가지고 걸려가지고 제가 숙소에 들어간 게 한 4시쯤이에요. 새벽 4시. 근데 트레이너 분하고 그때 김희식 감독님인가? 얘가 내일까지 팔 돌아가게 만들어놔라. 그러는 거예요. 새벽 4시인데 뭐 오늘인데. 야, 하면서 이 형이 아무리 트레이너 유능한 사람이라도 이게 팔이 돌아갈까? 그래서 피 뽑고 마사지하고 그걸 한 2시간, 6시까지 했어요. 아침, 새벽까지. 6시까지 하다가. 그럼 날밤을 새신 거예요? 예. 잠을 자는데 8시에 저희들이 나가야 되거든요. 8시에 나가야 되는데 2시간을 자는데 너무 잘 잔 거예요. 2시간. 근데 아니 평소에도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피곤했는지 몰라도 잠이 너무 잘 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팔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약간요. 와, 이 형 진짜 유능한 사람은 유능한. 지금 LG에 있는 분 김용일. 네. 아. 근데 딱 돌아가지는 않고 이렇게 들리는데
막 이제 운동장에서 마사지 하면서 내가 가가지고 선발이 누군지 알아볼게. 그러는 막 누르셨는데 막 웃는 거예요. 저 아니죠? 선발 아니죠? 그랬더니 너다. 전화기를 이제 관계자분한테 돌려가지고 집사람한테 딱 전화했더니 집사람한테 이렇게 하는데 던져야 돼? 하고 물었더니 던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던져라. 알겠다고 딱 하고 올라가서 딱 던지는데 처음에는 한 80% 던졌어요. 근데 공이 생각외로 한 145 이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80%로 던지고. 네. 80% 70%. 근데 한 3회 지나가니까 팔이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점점 세게 던지면서 그때 경기가 한 152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스피드가 점점 올라가니까 아마 일본 애들이 치기가 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9회 초 1사에서 한 점 내주니까 김인식 투수 코치가 투수 교체를 하려고 했었고 구대성 선수랑 포수 홍성은 선수가 김인식 코치를 설득해서 그대로 던졌다. 이게 사실입니까? 예.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니 저는 마지막 그 경기잖아요. 그리고 공 딱 2명만 잡으면 1사니까. 예. 이겼다고 내가 만세를 부를 수 있는데 그거를 순간적으로 넘겨주기가 아까운 거야. 제가 마무리를 해봤으니까요. 맞아. 마무리를 한국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맛을 제가 아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 바꿔야 된다고. 그럼 안타 하나 맞으면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늦는다고 하더라고. 그럼 저 안 맞겠습니다. 다 잡겠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김희식 감독님이 홍성은 선수를 딱 보더니 딱 그랬더니 홍성은 선수가 형이 던져야 됩니다. 볼이 스피드가 더 빨라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니 고개를 이제 흐시면서 내려가셨죠. 그냥 안 맞고 딱 던져가지고 이기고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딱 부르시더라고요. 소주 한 잔 딱 주면서 맞았으면 너하고 나는 죽었다. 그죠. 네, 안 맞아서 살았다고 딱 하시더라고요. 이때 155구였습니다.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공 구위가 더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9이닝 동안 5피안타 1실점 1투승으로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이제 많은 후배들에게 병역 면제 혜택도 줬는데 후배들이 많이 또 보온했겠어요 이때. 동메달 따면 네. 자기들이 한 사람 앞에 3,000불씩 걷어서 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오 3,000불이요? 네. 꽤 크는데. 군대 안 빠지는 선수들이 6명이 있었더라고요. 군대 가야 선수들. 그랬더니 딱 그 얘기를 하면 야, 다 썼어. 제가 그랬더니 안 써요. 내뱉은 거니까 지켜? 하고 이제 장난식으로 했는데 딱 끝나고 나서 엄청 맞았어요. 그 선수들한테 이 화면을 보니까. 때리었다고요? 네, 되게 많이 맞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쁜 마음에 이제 했겠죠. 그래서 많이 맞고 나한테 끝나고 나서 야, 내놔. 딱 했더니 뱃째? 에이. 선수들이. 이 구두 계약도 계약인데. 그 선수들한테는 뭐 행운이죠. 국제 무대 활약을 바탕으로 그러면서 일본을 거쳐서 미국 메이저리그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뉴욕 매치 시절에 단 한 타석으로 희대의 명자를 만들어놨는데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모든 사람이 기억하지. A limb and say that this is thus far in this young season, this is the biggest give up at bat. Center field. Take your words back. 가장 자포자기한 타석이었다고 Going 하랬는데. to think about a triple and hold with a double. You let me into it. I didn't say a thing. You did. This crowd loves it as they serenade Dai. 선수들이 엄청 This 지금 is the 나왔던 저 greatest hit 선수가 of 나가 his 장난을 치고 career, period, in his life. 아니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5월 In the 태어났다는 dugout for 걸. the Mets. Koo fighting back a smile. The one that said it. Exactly.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And it is a perfect bunt by Reyes. Can't do it any better. And now with home plate vacated, Koo's coming to the plate. Safe! Base running by Koo after his double. And the Mets lead now 3-0. 당시 35세 245일의 나이로 매치 역사상 최고령 루키 기록을 남겼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의 타석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고등학교 때 쳐보고 처음 쳐보는 건데 근데 그게 칠 수 있었던 게 여기는 타석에 들어가니까 본투 연습을 많이 해요 투수들이. 그래서 거의 볼이 대부분. 날라오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랜디 존슨인데요. 사실 1, 2, 3 하나 둘 셋. 네, 타이밍을 1, 2, 3로 잡았거든요. 랜디 존슨 공 어땠어요? 타석에서 볼 때? 아 키가 진짜 그죠? 크고 엄청 크잖아요, 랜디. 요 앞에서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손까지. 근데 볼이 딱 들었을 때 윙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는데 내 볼도 저렇게 소리 나나? 그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확 들어요. 그 상황에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칠 생각은 안 했지만은 그냥 그 전에 삼진을 먹었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코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라 그랬거든요. 맞으면 안 되니까. 예, 근데 선수들이 다 무조건 쳐야 된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어떻게든지 맞춰보겠다 생각을 하고 1, 2, 3로 휘두른 게 이제 딱 타이밍이 딱 맞은 거죠. 안타까운 건 이 주루 플레이 때문에 어깨를 다치셨다. 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깨가 저 멍이 들었어요. 이게 멍이 조금 한 2달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게 되면서 이제 한 시즌은 끝나게 됐죠. 만약 이때로 되돌아간다면 저는 절대 투수들한테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투수가 슬라이딩하는 건 금기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저도 했지만은 절대 순간적이라도 하지 마라. 그 한 경기는 슬라이딩으로 이길 수 있지만 남은 경기는 아예 못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차라리 한 경기를 주고 말지 그렇게 예. 특히나 이거 정규 시즌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2006년 다시 하나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귀하자마자 한 시즌 개인 최다 세이브인 37세이브 나이가 37이었는데 37세이브를 기록했어요. 나이가 40이었으면 40세이브 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런 게 있어요. 대표팀을 뽑히거나 이러면 외국 애들하고 시합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외국 애들하고 시합을 하다 보면은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워낙 크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 선수들하고 상대를 하다가 한국에 오면 한국 선수들이 되게 작아 보여요. 덩치에 있어서 예, 던지는 거에 못 칠 것 같은 느낌. 그게 또 강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은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국에 오거나 했을 때 좀 몸이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내하고 성향이 맞으니까 성적을 좀 잘 냈던 것 같아요. 이 즈음에 팀에 입단한 스타가 한 명 있습니다. 류현진이죠. 류현진 선수의 이 좋은 공 가장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건 서클 체인지업이잖아요. 이 공을 알려준 게 바로 구대성 선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원래 그 유현진 선수가 좋아하는 선수는 송진우 선배님.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럼 처음에 저한테 와서 자꾸 갈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진우 형 좋아하니까 진우 형한테 가서 배워라. 삐지셨거나 약간 뭐 아니 그건 아닌데요. 그랬더니 나한테 와서 자꾸 캐치볼을 저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됐나? 그래서 알려달라가지고 사실 체인지업이 저가 잡는 게 서클 체인지업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체인지업이 좀 틀려요. 어떻게 잡으세요? 요 세 손가락으로 잡는데요. 네. 이렇게 잡고 던지면 빠르게 떨어뜨리는 거. 네. 얘를 가운데를 띄워요. 네. 띄우면은 판볼처럼 아. 느리게 가거든요. 저는 그거를 처음에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그래도 유현진 선수한테 이 실밥 이거 몇 개인 줄 알아? 하여튼 물어봤더니 딱 알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부분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이 실밥이 몇 개인지. 108개. 예. 네. 그러면 이 실밥을 범위가 다 똑같지 않거든요. 아. 조금씩 다 틀려요. 공도 크기가 다 틀리듯이 이게 사람이 직접 꼬매는 거기 때문에 다 틀리거든요. 자기가 이거를 변화를 주면서 돌리면서 쓰다 보면 분명히 자기에 맞는 포인트가 있을 거다. 거기가 네 포인트다. 그걸 잡고 다니는데 그 유현진 선수가 손가락이 굉장히 짧아요. 다른 선수들보다도 이게 짧아서 제가 잡는 거에 잡으면은 안 잡히더라고. 그래서 그 선수가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서클 체인지업으로 가까이 간 거예요. 습득력도 빠르지만 머리도 있는 거죠. 자기 걸 만들기 위해서 변화를 준 거니까. 이때도 다른 팀들이 되게 신기했었어요. 아니 체인지업을 한번 이렇게 가르쳤는데 저걸 바로 경기에 써먹어서 저렇게 만든다고? 말이 안 되는데 전부 다 그런 얘기였어요. 사실 후배들이 와서 물어보는 후배들은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와서 물어보는 것보다도 선배로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더 빠르게 하거든요. 근데 와서 물어보는 선수는 그 선수가 처음이었어요.
그게 류현진은 내가 성장시켰지. 류현진 프로 데뷔 전 첫 선발에 저랑 맞대결 됩니다. 그해 4번 붙었는데 4번 다. 4번 다요? 네, 4번 붙었는데. 그러면 두 분은 이렇게 류현진 성장에 공헌하셨는데 뭐 답례 받으신 게 있어요? 그래도 가끔 얘기를 하니까. 그 정도로? 예. 심창 선수는? 그래도 가끔 반갑게 맞이해 주니까. 이번에도 캠프 가서 반갑게 맞이해 주고. 월드스타가? 근데 이런 레전드 선수가 이글스에서만 13시즌을 뛰었고요. 영구 결번이 되진 않았어요.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구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단에서 하는 거니까는 뭐 구단에서 알아서 하겠죠. 약간 아쉬움은 없으세요? 아쉬운 건 있죠. 뭐 그래도 내가 했는데 내 번호가 연구 번호로 되면서 야구장에 걸리냐 안 걸리냐 그런 건 있지만 그렇다고 뭐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선수 시절에 못했던 이야기들 이제 지나고 나서 또 과거 이야기들 해보면서 이제는 말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그리고 호주까지 각 리그별 특징이 있다면 어떻게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짜임새가 있어요. 그리고 카트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컨택해서 예, 이 손목이 굉장히 유연하더라고요, 선수들이. 그래서 웬만한 거는 삼진 이착 많지가 않을 거예요. 이 카트 능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힘이죠. 약간 힘 대 힘으로 붙으니까. 예, 힘인데 좋은 선수들은 성공률이 더 좋아요. 일본보다도. 좋은 선수. 사실 막 휘두르는 것 같잖아요. 그게 볼이 160 나오고 막 슬라이더가 150 넘게 나오니까 비슷하니까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걸 다 보고 휘두르는 거거든요. 그게. 그만큼 힘하고 기술적으로는 미국이 최고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쪽으로 좀 많이 따라가지만은 두 가지가 좀 딸리는 느낌. 보면은 우리도 신기하게 전주련 이제 오키나와로 많이 갔었는데 피지컬도 별로 작고 맞아 맞아. 하체 밸런스가 막 150kg 그냥 빵빵 던지니까요. 걔들 연습은 엄청 많이 해요. 투수는 일주일을 쉬면 한 달을 공을 다시 만들어야 내 스피드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은 일주일을 쉬지 않고 운동을 계속 해요. 무조건 나와서 공 던지고 웨이트하고 뛰고 이거를 계속 하는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을 200개 이상 던져요. 피칭을. 프로에서도. 네, 프로에서. 150개 이렇게 보면은 던져도 힘이 안 떨어지고 계속 하는데 특히 이 릴리스 포인트가 우리나라 선수보다도 굉장히 앞일 거예요. 끌고 나가는 게. 일본에서는 좋은 투수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많이 나오더라. 우리나라에 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 아마추어도 그렇고 이제 몸 관리한다고 피칭을 뭐 20개, 30개밖에 안 한다고 그건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옛날 분들은 200개 뭐 이렇게 던져도 오래 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선수들은 100개 정도에서 던지면서 오래 하는 선수들이 많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따져보면 많이 던져야 좋다, 나쁘다. 적게 던져야 좋다, 나쁘다는 모르겠어요. 선수마다 다 몸이 다 다르니까 그 선수들마다 개개인마다 성향이 있으니까 맞춰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구대성 선수가 던지시기에 제일 까다로운 리그는 어디였어요? 일본이에요. 카트를 너무 잘하니까 잡기가 더 힘들어요. 그리고 존이 되게 좁아요. 일본은요? 네. 이게 있거든요. 일본도 요거 좀 위로 아래로 약간 있었는데 아래는 없어요. 위로는 조금 있었지만은 근데 이게 굉장히 좁아가지고 거기 하나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스피드기가 일단 이게 투수들은 거의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한국보다 일본이 안 나와요. 스피드가요? 안 나와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 나올 거예요. 스피드가. 미국도 안 나와요. 미국에서는 제가 89마일, 90마일이 나온 적이 없어요. 89만 40초? 40? 예, 43, 뭐 42, 뭐 이런데 한국에 와서 딱 와서 던지니까 148,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본, 미국은 비슷하고요. 그 타리구에 진출한 선수들이 차별 혹은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그 선수들마다가 뭐 에러도 있고 뭐 다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오히려 선수들한테 다가갔어요. 원정 가거나 이러면은 그 선수들하고 뭐 한국
고깃집 가가지고 같이 고기 먹고 소주 한 잔 먹고. 캠프 때는 제가 김치찌개도 끓여줄 때도 있고. 그러면 김치찌개 사실 일본 사람들이 매워서 잘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딱 먹고 어떤 선수는 나 어제 화장실 5번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워낙 근데 매우니까. 또 먹으러 와요. 또 끓여놓으면 또 먹으러 와요. 매운 게 중독성이 있어. 예, 그러다 보니까 스시집도 막 한 8명씩 가가지고 먹고 이제 카드를 꺼내놔요. 그러니까 종업원을 또 뽑아가서 뽑힌 애가 거기 가게 먹은 거를 다 내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저는 편하게 지냈어요. 선수들하고 이렇게 좀. 그 데이빈 라이트 선수 하면 매치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후에도 상징적인 선수였잖아요. 그 선수는 어땠었나요? 장난기가 있는 선수. 예. 낙하에서 저랑 건투도 해봤거든요. 예. 왜 이렇게 험하게 놓으셨어요? 그게 이제 얼굴은 때리기 안 하고 건투 장갑을 그때 패드로 말했어요. 이건 또 뭐예요? 말타기 한 거예요? 저희가 손가락으로 푸시업 같은 거 하면은 장난을 쟤도 많이 치거든요. 저 선수도. 올라와서 무겁게 해주려고. 저 선수가 건투 장갑을 갖고 댕겨가니까 더가웃에 이제 낙하에 있어요. 건투하자 그래가지고 그래 하자 하고 이제 선수들하고 다가서게 이렇게 같이 막 하고 놀았거든요. 뭐 이렇게 하시고. 예. 페드로 같은 거 탔어. 데이빈 라이트랑 권투하고 패드랑 말타기하고 이러신 분이에요. 와. 약간은 좀 예민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맞다 아니다로 일단 대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토크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 첫 번째. 한화에서 뛸 당시 한화 빈볼의 99% 내가 관여돼 있었다. 예. 두 번째. 2007년 7월 2일 현대 한화 경기 당시 안영명 선수에게 김동수 선수를 맞추라고 지시했다. 예. 팩트체크 세 번째. 2006년 WBC 당시 배영수에게 이치로 맞추라고 지시했다. 예. 다 하셨군요. 네 아니요로만 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한화에서 뛸 때 그 빈볼에 어찌됐건 맞추는 거에 관여가 돼 있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야구는 사실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야구는 진짜 싸움에서 시작이 됐고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도 진짜로 내가 너를 압도해야 된다. 무조건 싸워서 이긴다. 근데 이게 룰상 공과 방망이로 하는 거다. 이런 인식이 사실 야구는 깔려있는 종목이었고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도 못 맞추는 게 원래부터 있었던 거였고 야구의 시초부터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우리는 부상 때문에 이렇게 많이 없어지고 뭐 모자 벗고 인사하는 문화도 생겼습니다만 원래 야구를 저도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근데 빈볼에 99% 관여돼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안현영 선수한테 맞추라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인을 가르쳐주지 않기로 하고 한 게 있어요. 세칸에서. 왜냐면 투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자들이 치면 이 공은 칠 수 없는 공인데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르쳐줬다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주자가. 예. 그때 그래가지고 안현영한테 원래 딱 맞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투수들이 한 2번 정도 던지면 안 던지죠. 안 던지거든요. 2번 던져도 못 맞춰가지고 에이 바보 새끼 하고 저는 들어갔죠 안으로. 라커로요? 네. 들어갔더니 뭐가 우당탕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봤더니 계속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걸요. 근데 하필 그 타석에 한양대 김동수 선수 좀 얄미웠었어요. 그 형이 싫은 건 아닌데 김밥을 너무 많이 싸라고. 좀 얄미웠어. 그럼 벤치 클리어 일어난 거는 나중에 하신 거예요? 네, 저는 나중에. 지신하시고? 그 당시에 사인 알려주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좀 이게 논란이 엄청 많았어요. 많았죠. 2루에서 막 가르쳐주고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치로를 배영 선수한테 맞추라고 지시했다. 이것도 맞다고 하셨어요. 불펜이죠. 네. 불펜에서 이제 투수들이 이렇게 풀고 있는데 저도 풀고 있었어요. 저하고 배영수하고 둘이 풀고 있었죠. 풀고 있다가 누가 나가던 맞추는 선수한테 내가 만행을 주겠다. 예, 이렇게 만행이요? 얘기를 했죠. 예. 그러면서 배영수가 먼저 나가게 되니까 맞추면 만원 주겠다고 했으니까는 자기가 물어보더라고요. 맞추면 진짜 주실 겁니다. 준다고. 제자리 여기서 바로 준다고. 그랬더니 딱 맞추더라고요. 바로 줬어요. 저는. 예. 근데 이제 맞추고 나면은 뒤 처리를 어떻게 이제 뒤 이게 상황을 어떻게 내가 다 바꿔줄게. 그다음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시킨 건 시킨 거지만은 배짱 있게 또 던진 게 어쨌든 간에 나라 대 나라 하면 배짱 있는 팀이 이기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등판하셔서 삼진등공 땅볼로 이닝 끝내버렸어요. 네. 그리고 팩트체크 한 가지가 또 더 있습니다. 경기 중에 벤치 클리어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참인 내가 나가면 모든 게 해결됐다. 아 이제 붕어빵 5개 그거는 네. 두산하고 하나하고 하는데요. 네. 하나가 그날 데드볼을 3명이 맞은 거예요. 네. 3명이 맞고 나서 우리가 1명이 맞췄는데 이게 우르르 나오게 되더라고. 야 니들은 3명 맞춰놓고서 왜 1명 맞은 거 같고 왜 나오냐. 그만해.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싸우려면 싸워. 안 하려면 그냥 들어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2007년에 플레이오프 2차전 하나와 두산과의 경기에서 두산 이종욱 선수가 한화 안영명 선수의 투구에 몸을 맞자 벤치 클리어링 상황으로 이어졌고 구대성 선수가 그라운드에 나와서 두산 김동주 선수를 향해서 손가락 5개를 펼치며 상황을 딱 종료시켰는데 이 짤 보고 김동주에게 붕어빵 5마리 사오라고 시키는 구대성 이렇게 이름을 지었답니다. 아, 참 재밌는 일 많아요. 또 안양명이네. 신기하게 맞는 게 그렇게 맞아지는 것 같아요. 영명이 진짜 착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 선수가 그 선수예요. 딱 똑같이. 상황에 맞게끔. 안영명 선수 저도 만나서 얘기해봤습니다. 진짜 착한 선수예요. 네, 착해요. 완전 착합니다. 네. 너무 착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게 2006년 10월 25일 한국 시리즈 3차전 12회 초 하나와 삼성 경기였는데 진가병 선수한테 뭐라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써야 될까 할 정도로 좀 의문부호가 붙는 그런 모습인데요. 몸에 맞는 볼. 네, 딱 보이네. 지금은 진가병 선수가 마운드 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와. 근데 저렇게 맞추고 지금 몸쪽으로 선배님 계속 얼굴 왔기 보면 때문에 아무도 못 진가병 올라갈 선수도 거야. 여러 차례 참았던 것 마운드에. 같고요. 빠졌는데 어떻게 약간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진가명 선배 더 웃겨. 못 쳐다보고 얼굴을 못 마주치고 막. 다 알아요. 일부러 맞췄다는 걸 알고 자기들이 이제 타자들도 상황에 따라서 아 내가 맞겠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선배님이 맞추고 다 나머지 타자를 잡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나 같으면 저거 내 점수 들어갈까봐 나는 못 맞춰. 이제 저거까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런 선수들도 많을 거다 진짜. 그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이죠. 나에게 땡땡땡이라는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대성에게 한양대 1호실이란? 잘하는 선수가 있는 곳? 아, 약간 자부심도 있고 뿌듯하시겠어요. 네. 구대성에게 대성불패란? 영원한 이름. 이 닉네임, 이 별명이 주는 의미가 정말 크실 것 같아요. 예, 저한테는 좀 강하게 들려요. 이 선수가 오면 무조건 이겼다. 이런 거로 들리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드는데 공식적으로 진짜 찾아보고 싶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 저한테 대성불패라는 이름을 주신지. 그러면 선배님에게 김밥이란? 무조건 말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 말해요. 말아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그 한양대 시절 김밥 싸는 거 끝나고 나서 김밥 싸신 적 있나요? 저는 지금도 싸요. 사실 저희 집사람이 김밥을 못 싸요. 근데 재료를 준비를 다 해주시면. 아니 오늘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갑자기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스토킹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비행기 표까지 바꿔가시면서 출연을 해주셨는데 아버신이 스토킹 어떠셨나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즐겁고 기억을 잃었던 걸 조금 찾았던 느낌. 다음에 한번 초대해 주시면 또 와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곳.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레전드 특집에서 그 당시에 뛰었던 분들 같이 그것도 모셔가지고 좋죠. 네가 이랬니 이러면서 저희가 또 한번 준비되면은 한번 모시도록 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창위 의원은 어떠셨나요? 사실 궁금한 게 저는 더 많아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야구에 대해서 물어볼 것도 많고 또 하나의 야구 역사의 획을 또 그으신 레전드 선배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양대 하버드대학교 선배님 나오셔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정말 야구 얘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지금까지 구대성 선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